그럼 요즘에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화두인 게 공사비와 더불어서 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제 분담금 이슈가 큰 것 같아요. 예.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상계동, 뭐 금천구 이런 데도 막 5억, 9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집값보다 더 비싼 건데 이게 재건축 추진이 안 되죠. 저기 상계동 주공 5단지가 지금 5억 정도 하는데 부담금 5억 내라. 그럼 10억 주고 사는 건데 주변에 새 아파트 알아봤더니 11억 정도 하는데 그럼 내가 그 돈 내고 뭐하러 고생하면서 해요. 더군다나 이거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재건축이라는 게 내가 투자한 것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아야 돼요. 내가 여기 지금 5억 했는데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13억, 15억 그러면 하죠. 근데 주변 가격을 보니까 11억이더라. 그러면 못하죠. 수익이 별로 남는 돈이 없다. 누가 하겠어요. 오히려 시간만 길게 시간만 잡아먹고. 길게 나오고 그러려면 새 아파트 그냥 사서 들어가죠. 뭐하러 고생해가면서 거기서 그 짓을 해요. 재건축 투자 시대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냥 투자해서는 종말이죠. 하지만 잘 고르고 그 중에서도 좋은 데가 있고 또 뭐냐면 과거 한 3, 4년간 재건축이 부동산 투자의 왕이었던 거냐면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입주할 때쯤 되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또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재건축이든 뭐든 간에 종말에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선배도 막 그 당시에 그런 기사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 똑같더라고요. 공교롭게도 헤드라인 제목에. 2012년 기사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 최악 직격탄 건설사 없었다. 이거 지금 써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2년 최악에서 리만 쇼크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비 부담해가지고 지어봤자 이익이 없다. 그때 음마아파트가 얼마냐? 반토막 같은 때예요. 그때가 2012년, 13년. 그뿐만 아니라 옆에 그 새로운 뭐 레데펠 뭐 이런 데도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재건축 시대 갔다. 이제 더 이상 집값 안 오른다. 그럴 때 들어가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레드펠은 그때 재건축 전 단지죠. 전 네, 단계였죠. 네. 청실 아파트. 거기 가지고 있었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황당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요즘에 또 이슈가 분담금이 높아진 게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공사비가 높아도 분담금이 커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있나요? 아니 성공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로케이션 하잖아요. 요 최근에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서 77층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조합원들끼리 이제 투표를 해서 77층 하자는 게 통과가 됐어요. 77층으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당연히 많이 들겠죠. 평당 뭐 1,300 뭐 이렇게 들겠죠. 한 30 몇 층으로 하면 평당 한 1,000만 원 이하겠죠. 근데 왜 1,300을 했느냐? 77층으로 지으면 입주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추가 분담금 평당 우리 1,200만 원 공사비 낮추면 평당 지금도 700, 600 가능해요. 자재 안 좋은 거 쓰면. 근데 자재 좋은 거 써서 혹은 뭐 무슨 커뮤니티처럼 확 넣어가지고 평당 1,200 하는데 자, 완공돼서 그거보다 훨씬 더 기대 이익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최근에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서 재건축 시장의 힘으로 할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건 좀 무슨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정비사업 마지막 열차다. 이런 얘기 사실 아까 2012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이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건 절대 몰라. 이렇다가 우리 김현미 왜 욕을 먹냐? 집값 내가 잡았다. 못 오르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결정해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 뭐냐면 한 20, 30년 전에는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의 왕이었어요. 근데 재개발 중에 사업성이 높은 것들은 다 일찍 끝났어요. 지금도 재개발이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서 미뤄졌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 사업성 좋았던데 잠실 주공아파트들 다 벌써 십몇 년 전에 다 했죠. 사업성 좋고 입지 좋은 데는 그냥 뭐라고 그래도 시장의 힘으로 가요. 지금 뭐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데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마지막 열차다. 이게 집값이 그러면 더 떨어진다. 정비사업 올스톱이에요. 원래 부동산 침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 근데 이게 뭐냐면 올스톱 기간이 길어지면 도심에 공급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 지나가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마지막 열차인지 그거는 전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성공을 했고 이미 입주를 했고 중층 뭐 여의도라든지 뭐 압구정 이런 데들은 좀 재건축이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상계동 그 저층 아파트고 여기 보면 여의도 아파트들 같은 경우 건설사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건설사들 수주 안 한다고 난리잖아요.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붙어가지고 야 아파트도 지어주고 우리가 니들한테 3억 5억 줄게.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여의도 쪽은 왜 그러냐? 재건축에 있어서 추가 부담금 이런 건 뭐냐면 결정적이 되는 게 기존 조합원들 물량보다 더 얼마나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 한 250% 되는데 상업용지로 바꿔가지고 일반 물량이 많아요. 거기에 시공사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야 우리 거기 더 짓는 거에다가 평당 분양가를 7천으로 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돈 벌어서 니들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분양가 상한제가 있을 땐 그럼 못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어요. 강북에서도 1억 분양가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도 나중에 1억 하면 분양가 1억 해도 잘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억도 되고 6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층이냐 저층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반포 주공 1단지 추가 부담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뭐 1조를 더 내다 2조를 더 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공사비 올라가지고. 근데 거기가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을 한 6천 정도로 평당 6천 정도로 가상을 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강남도 해제가 돼서 그 일반 분양 물량의 가격을 더 높게 6천이 받는. 아니라 1억 강북에서도 1억 3천 1억 천 얼마 받는데 거기서 뭐 1억 이상 1억 받아가지고 만일 완판이 됐다. 그러면 전혀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분양가 1억이라고 하면은 건설사 편들어 준다고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그거하고 그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재건축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윤 정부는 또 일기 신도시 이렇게 또 활성화 계속 당선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도 나오고 일기 신도시 이런 재건축 미래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기 신도시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자 시장이 안 좋지만 선도직으로 지정되는 데는 왕창 이제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주변 분양가에 용적률은 비슷하고 용적률이 좀 낮은 데는 혜택이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집값이 센데 그런 지역은 상당히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추진이 빠르게 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딜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이 제일 비싼데 5개 신도시 중에 분당. 네. 분당은 일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뭐 날개 달고 날아가겠죠. 판교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일산, 평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가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게 안 그러면 굉장히 갈등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담금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을 마냥 올려줄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어쨌든 부동산 상승기에 또 가장 또 유행하는 게 이런 몸테크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음마아파트하고 지금 도곡 렉슬 과거에 2006년쯤 뭐 2006, 7년 보면 8억에서 한 1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가격이면 도곡 렉슬이나 음마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음마아파트는 지금도 뭐 재건축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가격이 한 24억쯤 해요. 도곡 렉슬은 지금 한 28억 정도 해요. 도곡 렉슬은 들어갔었으면 몸빵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격도 올랐어요. 음마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고생하셨겠죠. 매일 주차 전쟁을 하거나.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혹은 뭐 전세를 줬으면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금융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한 20년 전에는 잠실, 뭐 반포, 주공 이런 데 워낙 열악하고 이런 데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몸빵하면서 한 20년 버티면 정말 대박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선택을 꼭 해야 되느냐? 선택의 폭이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신통기획 두고 말이 네. 많은데 뭐 조합원들 중에서 또 뭐 1대1 재건축 뭐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너무 많고 이해 당사자가 달라요.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10억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20억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30억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40억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10억에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 추가 분담금 10억, 20억 내서 그 아파트 가격이 가령 100억을 한다. 70억을 한다.
그럼 훨씬 이익이에요. 근데 내가 한 50억, 40억에 들어갔다. 거기다 10억을 내라고 그러면 구입 시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래도 압구정 현대는 뭐냐면 그래도 좀 1대1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인근에 아이유 아파트 아시죠? 에테르노 청담. 네.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20억에 분양받았어요. 거기가 120억이면 현대 아파트에 뭐 웬만한 데는 그게 버금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계속 오른다. 물론 아이유 아파트 120억짜리가 70억 원이나 반토막 난다. 그럼 현대 아파트도 안 되죠. 근데 적어도 아이유 아파트에 120억짜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야 우리가 저기 저 단동짜리 저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야 거기 우리 재건축하면 저기 뭐다 2배는 더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요. 지금 뭐 70억 60억 하는 아파트가 내가 120억 된다. 근데 평당 공사비 2천만 원씩 친다고 쳐요. 60평 12억이에요. 뭐 안 하겠어요? 하겠죠.